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달수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관상용 새우를 키우시려고 이제 입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자, 지금 보시는 새우는 레드비, CRS, 크리스탈 레드비 슈림프 이렇게 부르는 새우인데 관상용 새우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 새우를 보시고 많이들 입문을 하기로 마음을 먹을 거예요. 빨간색 무늬에 하얀색 바탕이 되게 예쁜 귀여운 새우인데요. 자, 이 새우들을 분양 입양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새우를 고르는지와 또 이 CRS의 무늬 패턴에 따른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보시는 표는 인터넷에 그냥 CRS 등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는 표인데요. 보시면 C등급부터 해서 여기 트리플 S 등급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모스라, 히노마루, V타입, 타이거투스, 노엔트리 히노마루 이런 식으로 3 화이트 밴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의미가 조금씩 있는데 이 SS 등급이나 C 등급, B 등급 이런 등급들은 요즘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느냐? 예전에는 이 SS 등급, 이 모스라 등급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 CRS들이 막 들어와서 이 패턴이 고정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녀석들 C등급, B등급 이런 녀석들을 교배를 해서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게 이런 점점 모스라에 가까운 SS 등급 이런 등급에서 진짜 이제 운이 좋으면 SS 이런 모스라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귀했어. 일단 이 그냥 자체만으로도 패턴이 이렇게 생긴 것만으로도 되게 귀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등급에 대한 고정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등급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이 등급보다는 퀄리티를 봐야 되는데 이 퀄리티가 무엇이냐 이건 뒤쪽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패턴에서도 이 A, B, C 이런 등급은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 이런 일장기 이거 히노마루를 일장기라 부르거든요. 히노마루가 일본말인데 일본말로 일장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장기라고 부르고 이거는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진입금지라고 불러요. 진입금지. 자, 먼저 이 일장기부터 위에서 새우를 봤을 때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다음 사진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히노마루 해서 새우가 이렇게 머리가 있고, 머리가 너무 동그랗네.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은 히노마루 타입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 점이 이렇게 있어요. 몸통. 이 꼬리가 여기 있고, 이 정도, 좀 더 아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있고, 이런 걸 보통 히노마루라고 부르진 않고 일장기라고 불러요. CRS 일장기 분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노엔트리 히노마루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익숙하지가 않는 단어고 이건 그냥 이렇게 생긴 거는 진입금지라고 부릅니다. 진입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우를 위에서 보게 되면은 꼬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꼭 그 교통 표지판 중에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닮았다 해서 이렇게 진입금지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요건 이제 타이거 투스라 해서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호랑이 이빨처럼 생겼다 해서 타이거 투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까지 풀네임으로 부르진 않고 그냥 타이거라고 불러요. 타이거. 근데 타이거도 이제 호랭이 타입, 백호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예쁘게 많이 고정이 되어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것도 크게 막 CRS에서는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차라리 좀 더 비중을 두는 게 이런 그냥 밴드 타입. 이거는 4 화이트 밴드, 3 화이트 밴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4든 3든 제가 지금 봐도 별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머리 쪽에 이렇게 빨갛게 있고 가운데에 이게 2칸 정도 하얗게 되어 있고 또 2칸 정도 빨갛고 나머지는 이제
하얗거나 이렇게 꼬리 끝 쪽에 살짝 빨간 점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밴드 타입으로 지칭을 합니다. 밴드 타입 CRS. 그리고 그 밴드 타입 중에서도 이쪽 보시면은 V 밴드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밴드 타입 중에서도 V 밴드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스라라는 타입이 있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형태. 그리고 한 장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런 형태가 이제 모스라 타입인데, 바디가 빨간색 밴드나 뭐 일장기나 뭐 진입금지 그런 게 없고 그냥 하얀색으로만 갑으로만 쭉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걸 모스라 타입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스라 타입에서도 좀 나눠지는 게 있어요. 먼저 마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친구를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 앞쪽 상단에 하얀 점이 하나가 있죠. 이거 백지 상태에 있는 애들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마려는 모든 개체에서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모스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보시면 이 머리 쪽에 이렇게 빨간 부분만 있고 빨간색 발색만 있고 뭐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점 같은 게 없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양쪽으로 점이 이렇게 하나씩 딱 박힌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마려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작게 마려가 있으면은 이거는 샤프심 마려라고 불러요. 샤프심 마려. 마려는 크게 세 종류 정도가 있어요. 샤프심 마려. 뭐야 저거. 샤프심 마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려가 좀 더 크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뭐 이제 샤프심으로, 이건 샤프심 마려라고 부르는 이유가 샤프심으로 콕 찍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샤프심 마려라고 부르는 거고, 이거는 마려가 이제 크다고 해서 이 당구공 마려라고 부릅니다. 당구공 마려. 마려 당구공이에요. 이런 식으로. 당구공.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당구공에서 이제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더 커진다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앞쪽 이 하얀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뽕 이렇게. 자, 예시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이 녀석은 원래 이렇게 마려가 동그랗게 있던 자리인데 이쪽도 연결이 되어 버렸고 이렇게 앞으로 뻥 뚫려 보였죠. 이런 거를 바로 오픈 마려라고 부른다. 오픈 마려. 앞으로 이렇게 뚫렸다, 오픈됐다, 마려가 오픈돼 버렸다,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픈 마려라고 불러요. 오픈 마려. 자, 그리고 이 오픈 마려가 된 애들을 더 넘어서는 애들, 이제 더 하얀색이 번진 애들, 여기서는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픈 마려라고 부르는 타입이고, 여기서 이제 모스라 플라워라고 하는 애들, 이런 걸 이제 극상, 초극상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극상으로 봐야 돼요. 완전 오픈도 확실하게 되었고, 다른 이 빨간색 발색이 나오는 이 부분도 되게 하얀색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아마 빨간색 부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마침 좀 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서 이게 플라워라고 한 것 같은데, 저희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초극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픈 마려가 된 애들은 오픈 마려라고도 하지만 극상 모스라라고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마려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브리딩을 하게 되면은 이건 팁이에요. 모스라 이제 당국공 마려도 좋은데, 이 당국공 마려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뭐 극상 모스라, 초극상 모스라 이런 거, 이게 아니고 극상 모스라나 초극상 모스라의 타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마려가 이렇게 오픈된 녀석들을 이용해서 브리딩을 해주셔야지 저런 게 잘 나오고,
이런 오픈된 마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랑 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마려, 샤프신 단국봉 마려를 붙여주면은 또 단국봉 마려가 나올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브리딩 하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급은 뭐 이 정도면은 됐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타입 1장기, 이게는 마려가 없죠. 노마려 타입입니다. 그리고 얘는 좀 부족한 좀 진입금지, 좀 안 예쁜 진입금지네요. 그리고 얘는 타이거 타입. 그리고 얘는 V밴드죠. 뭐 이것도 일장기 같은데 이건 하프문이라고 또 표현을 했네요. 이건 밴드 타입이고. 그리고 이런 녀석들은, 요 녀석은 이제 C 타입인데 요즘에는 그 슈퍼 레드 쉬림프 해가 크리스탈 쉬림프 해가지고 산타비로 많이 키우는 애들입니다. 산타비는 또 이제 이 등급으로는 봤을 때는 낮은 등급이지만 또 이걸 또 고정을 시키고 발색을 또 강화를 시켜가지고 산타비로 해서 또 많이 인기가 있는 종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화이트 종류는 별로 볼 필요가 없고, 이것도 뭐 이런 좀 골든 화이트 이런 생류를 좀 이제 핑크 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뭐 화이트비라고 부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등급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등급을 구분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등급은 어느 정도 고정화가 되었고, 지금은 발색과 값과 뭐 발색, 값, 그리고 족, 다리에 있는 발색 이런 걸 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레드비를 CRS를 입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지 좋은 녀석들을 입양할 수 있느냐,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을 설정을 해야 돼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자, 기준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기준을 설정하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패턴들이. 여기서 내가 선호하는 개체가 무엇이냐, 어떤 개체를 고를까. 내가 키우고 싶은 개체, 사실 자기 눈에 예쁘면 최고예요. 뭐 이런 걸 결정을 하고 제 예산도 설정을 해야겠죠. 새우가 이 레드비도 뭐 1000원대부터 시작해서 100만원 이상까지 이렇게 가격 차이가, 가격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예산도 설정을 하고, 한 마리당 보통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10마리를 보통 한 세트로 해서 분양을 많이 하는 거고, 뭐 5마리가 있는 것도 있고, 뭐 한 쌍으로 하기도 하고, 트리오로 암컷 2마리에 수컷 하나 이렇게 분양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산 설정을 하고, 이 예산 설정까지 마무리가 되었으면은 이제 탐색을 해야 됩니다. 탐색, 뭘 탐색하냐, 오프라인 해서 새우를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그 카페, 새우 동호회가 많이 있어요. 동호회 같은 카페, 이런 카페에서 많은 브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새우를, 어떤 분의 새우를 입양을 할 것인지를 찾는 거죠. 나에게 더 맞는, 내가 더 예뻐 보이는 개체를 찾는다거나, 또 그런 개체가 가격대가 또 내가 입양하라는 애랑 딱 맞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딱 새우를 찾는데, 새우를 찾다 보면은 되게 좀 새로운 막 단어들이 보일 거예요. 막 뭐 나는 CRS를 분양받기로 했는데 뭐 본점 CRS 분양합니다. 뭐 명가 CRS 분양합니다. 이게 뭐냐? 브랜드예요, 브랜드. 일종의 브랜드라고 보시면 돼요. 혈, 보통 이제 본점 혈, 명가 혈, 되게 많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 PRL도 있고, 뭐 엘레강스도 있고, 또 뭐 새우의 밤,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이런 앞으로 이제 혈이라는 애들이 많은데, 이게 혈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뭐 A라는 브리더가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이제 CRS를 데리고 있겠죠.
근데 이 CRS,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CRS를 가지고 계속 그것들로만 교배를 시켜서 고정을 시킨 거예요. 퀄리티를 올리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 CRS를 갖다가 이제 자기의 이제 브랜드명을 붙이는 거죠. 뭐 이 사람이 뭐 본점이라면은 뭐 내가 브리딩한 이 본점 CRS를 분양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CRS를 브리딩 해가지고 분양을 하면은 뭐 달수열 CRS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혈보다는 이 퀄리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같은 혈이라도 다 뭐 본점 명가혈이라고 해서 다 막 예쁜 새우만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혈보다는 퀄리티, 명가 뭐 이런 거 뭐 근데 좀 전문적으로 이제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의 이런 개체들을 보면은 많이 이제 예쁜 애들로 고정화가 잘 되어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이름만 뭐 PRL이고 이름만 명가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체들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뭐 분양하는 개체를 이제 뭐 10마리 단위로 이제 사진을 찍어 올린다거나 아무튼 딱 개별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죠. 근데 그 이제 개체들은 그 키우는 사람의 개체 중에서 예쁜 개체들만을 모아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분양 개체만 그렇게 딱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 수조 전체 사진을 봐서 새우들의 상태를 보는 거죠. 치비들부터 해서 중치비, 뭐 준성비 넘어간 애들 딱 이제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이제 다들 이제 좀 비등비등하다 그러면은 고정이 잘 되어 있다, 이 개체를 내가 분양을 받아도 괜찮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분양한다는 개체 이외의 개체가 막 다 막 갑이나 발색이 빠져 있고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거는 좀 이제 살짝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보다는 뭐 퀄리티. 좀 안타까운 게 처음 이제 입문을 하시면은 뭐 명가혈이라고 해가지고 마냥 좋은 줄 알고 그냥 새우 상태도 막 주의 깊게 안 보시고 그냥 분양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뭐 낮은 가격대도 아니고 어느 정도 가격 있는 선에서.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이 혈보다는 이 퀄리티에 주목을 하시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퀄리티가 뭐냐, 퀄리티를 좀 이제 살짝 좀 깊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발색, 족 이렇게 나와 있죠. 갑이 뭐고 발색이 뭐고 족이 뭐냐. 발색은 뭐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자, 이 개체를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 바디에 있는 이 하얀 부분, 머리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갑이라고 합니다. 갑을병정 그게 아니고 그 갑옷 할 때 그 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얀 부분이 두꺼울수록 고퀄리티예요. 두꺼울수록 두꺼워. 이게 두꺼워지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내장 똥줄이 살짝 보이는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안 보이죠. 이렇게 갑이 두꺼울수록 퀄리티가 좀 더 높은 개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색은 이 머리 부분에 이제 빨간 정도, 얼마나 색이 진하게 꽉 차 있냐, 이게 발색 부분이고 발색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족이라는 부분은 이 다리에 있는 발색을 보라는 건데, 이 족이라는 발색, 이거는 이제 좀 고퀄리티의 개체를 고를 때 거의 마지막으로 보는 뭐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족까지 발색이 꽉 차 있으면은 그건 정말 좀 고퀄로 분류가 되는 새우죠. 자, 이렇게 해서 갑과 발색, 그리고 족, 이게 갑, 발색, 이 족까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뭐 갑은 두껍고 깔끔할수록, 그리고 이 발색 부분은 빨갛고 진할수록
색이 비지 않고, 그리고 이 족 부분은 다리 마디마디 끝까지 다 발색이 차 있을 때 그런 거를 이제 고퀄리티 점점 이런 요소들이 좋을수록 상위 클래스의 새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값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꺼먹꺼먹게 빈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도 이렇게 자, 이런 부분들을 크랙이라고 합니다. 크랙. 크랙인데 그러니까 뭐 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집이 났다. 값이 이렇게 흠집이 나서 이런 건 이제 저퀄리티에서는 안 보는데 고퀄리티로 갈수록 이런 크랙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랙이 거의 없는 개체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은 크랙이 거의 없죠. 이쪽에 살짝 있고, 여기 진짜 그냥 뭐 핀셋으로 긁어놓은 것처럼 살짝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크랙이 거의 없습니다. 고퀄리티로 갈수록. 근데 이 개체에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짝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조기 발색, 다리 발색이 좀 빠져있죠. 여기 끝부분은 차있지가 않고, 여기도 안 차있고, 여기도 살짝 색깔이 좀 덜 올라온 느낌의,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새우가 되겠네요. 아무튼 이 크랙이라는 부분도 정말 고퀄리티를 분양받았을 때는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랑 이 개체랑 이 개체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이게 더 예뻐 보이죠. 이 오픈 마리아랑 모스라, 극상 모스라, 이 당국공 마리아, 이런 거는 이 정도면 당국공 마리아입니다. 이런 녀석은 이제 이건 패턴은 이제 취향 차이이고, 뭐 퀄리티 전체적인 값과 발색 퀄리티만 보자면은 아래쪽이 훨씬 고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족족이 꽉 차 있는 녀석의 모습. 다리가 이렇게 빨갛게 색이 꽉꽉 차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게 족이 또 꽉 차 있으면 굉장히 예뻐요. 없는 것보다. 족이 없으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앞에로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도 족이 꽉 차 있죠. 자, 이 녀석은 바디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데, 뭐 모스라, 오픈 모스라의 극상 모스라의, 근데 족은 하나도 없죠. 이게 살짝 있고. 근데 이런 어린 개체들은 족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점점 크면서 또 족 발색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족이 없는 개체 있는 게 훨씬 예쁘죠. 그리고 이제 백족과 적족을 이제 좀 이제 그것도 취향 차이인데, 저는 백족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 녀석 보시면 완벽한 백족은 아니에요. 이 중간부터 이 마디부터는 적족이 있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반백족이라고 부릅니다. 반백족. 이 끝까지 백족을 하얗게 쫙 차 있으면 정말 예쁘거든요. 이런 걸 반백족이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족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입양을 받으실 때 주의사항을 한 가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개체의 사진과 요 녀석, 그리고 요거. 자,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 다 같은 개체인데, 이 조명, 조도, 밝기에 따라서 이 새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자,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이게 더 예뻐 보이죠. 이게 조명을 더 받아가지고 하얗게, 바디도 더 하얘 보이고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죠. 이 부분을 근데 이렇게 밝기를 좀 낮춰버리면은 이 새우의 본연의 색깔과 살짝 이제 완전 하얀색이 아닌 살짝 크림색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런 크랙도 확실히 다 보이죠. 이렇게 밝기에 따라서 좀 노골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새우와의 자체의 이게 딱 형태가 딱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분양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베스트긴 한데,
이렇게들 많이 찍어서 올리세요. 근데 이런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갑이 굉장히 훌륭한 개체라서. 그런데 이런 개체 있잖아요. 발색이 아니 갑이 정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개체, 이런 것도 조명을 좀 세게, 아니 조명이 밝기를 좀 더, 카메라 찍을 때 밝기를 좀 세게 해버리면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사진이. 그러면 이제 입양하는 입장에서는 와 예쁘다 하고 딱 입양을 받아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는데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은 보게 됐는데 집에 데려와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갑이 너무 막 똥줄도 보여버리고 이러면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하실 때 밝기가 좀 과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등급. 왜 이래? 자, 등급. 별로 의미가 없다. 크게 의미 없음. 그래도 이제 이제 등급에 관해서는 의미가 크게 없지만 그래도 모스라 쪽이 좀 더 가격을 높게 쳐주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 저한테도 이 모스라 등급하고 이 밴드 타입하고 둘 중에 하나를 분양을 받아라, 골라라 했는데 모스라의 갑과 발색이 안 좋고 이 밴드 타입의 발색과 갑이 굉장히 좋다면 저는 이 밴드 타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등급보다는 이 퀄리티를 봐라. 예, 이 퀄리티에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퀄리티는 크게 뭐 갑, 발색 이렇게 족으로 나뉘어지고, 갑은 두꺼울수록 발색도 좋을수록 더 이 빨간 부분이 진하고 강렬할수록, 그리고 족도 다리에 발색들이 꽉꽉 차 있을수록 높은 퀄리티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분양하시는 분들, 브리더께서 분양자가 이런 멘트를 써놓을 수가 있어요. 선별급 그리고 탈락. 선별과 탈락. 내가 키우는 이 CRS 중에서 선별을 한 개체다. 그러니까 선별을 했다는 것은 내가 키우는 개체 중에서도 최고로 예쁜 애들이다. 예쁜 등 레벨의 퀄리티를 가진 애들을 선별을 해서 이걸 분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락은 내가 키우는 애들 중에서 내가 기준에 못 미치는, 브리딩 하지 않을 개체다. 좀 더 안 예쁜 개체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선별이다, 탈락이다.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시지 말아야 할 게, 이 분양자한테는 선별 개체일 수도 있지만 자기 기준, 내가 입양하는 입장에서는 선별 개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만큼 퀄리티의 기준은 다르니까. 그리고 이 분양자가 탈락이라고 하는 내놓은 개체들이 내 기준에서는 탈락이 아니고 선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분양자는 고퀄리티 개체를 만약에 브리딩을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갑과 발색, 패턴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근데 뭐 족이 빠져 있다. 그래서 난 이 녀석을 탈락이라고 보고 분양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아직 족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레벨이라면은 이건 정말 좋은 개체죠. 근데 이게 또 가격이 그렇게 또 막 낮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이 사람한테는 탈락이지만 나한테는 탈락이 아닌 개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는 선별이지만 내 기준에는 못 미치는 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선별이란 말 때문에 가격이 많이 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입양하시는 입장에서 잘 구분을 해서 지혜롭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퀄리티에 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선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입양을 받으실 때 동영상을 한번 보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새우의 이제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새끼, 얘가 건강하냐, 아니면 좀 상태가 안 좋냐,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지표가 동영상인데, 이 녀석들이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 모습, 이게 발길질, 펀치질이라고 하거든요. 집게로 계속 뭘 이렇게 주워 먹어요. 하염없이 바닥바닥바닥 막. 근데 그 발길질, 펀치질 상태가 활발하면은 개체 상태가 좋은 거고 괜찮다고 볼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고 좀 느릿느릿 아니면 멍을 때리고 있다던가 그러면은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개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양 받으실 때 동영상도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뭐 전체적인 샷을 찍었을 때 치비도 많고 하면은 일단 수조 상태가 괜찮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CRS의 등급과 퀄리티에 대해서 알아봤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새우를 입양할 수 있는지, 또 주의점은 뭐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거나 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